청취자님 안녕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그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라는 개념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걸 그냥 학문적인 이야기로만 풀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 저부터도 궁금하거든요. 제 안에도 분명 제가 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불편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걸까? 오늘 저희 목표는요. 그 불편한 부분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길들여서 내 삶의 아주 강력한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면을 끌어안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여정이랄까요? 아군으로 만든다는 표현이 정말 딱 맞네요. 그런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림자 작업을 자기 안의 나쁜 점이랑 싸워서 이기는 과정이라고 오해하시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융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화해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건 절대 내가 아니야 하고 필사적으로 밀어냈던 그 어두운 부분에 사실은 엄청난 활력과 창의성의 원천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 그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열쇠를 오늘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자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자료를 보면 내가 이건 나 아니야 하고 밀어낸 모든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분노, 질투, 이기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전부인가요? 그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죠. 아, 그런가요? 네. 물론 그런 불편한 감정들도 그림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겸손하고 조용한 성품을 미덕으로 여기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야망이나 주도성 같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특성마저 그림자로 밀어넣어 버릴 수 있습니다. 나서는 건 나쁜 거야 하면서요. 아, 반대로 항상 강하고 독립적이어야 했던 사람은 약한 모습이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같은 걸 수치스럽게 여겨서 그림자 속에 가둬버리죠. 그렇군요. 결국 그림자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페르소나, 그러니까 가면 뒤에 숨겨버린 나의 모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억눌렀던 이기심뿐만 아니라 어쩌면 제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야망까지도 제 그림자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와, 이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융은 성숙한 사람이란 그림자를 없앤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를 자기 안에 포함한 채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 안에 그림자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제가 이미 무의식적으로 숨겨버린 건데 그걸 제 스스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는 보통 거울로는 자기 그림자를 못 봐요. 그럼요. 대신 다른 사람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르죠. 투사요? 네. 혹시 주변에 유독 신경 쓰이고 사사건건 거슬리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볼 때마다 속에서 불쑥 강한 혐오감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아, 물론 있죠. 예를 들어서 회의 때마다 별것도 아닌 의견으로 자꾸 주목받으려고 애쓰는 동료를 보면 아니 왜 저렇게까지 튀려고 하지? 싶어서 좀 짜증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제 그림자랑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저렇게 행동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요. 바로 그 정말 싫어하는 강렬한 감정이 신호입니다. 아,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동료의 행동이 유독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내 안에도 그와 비슷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씨앗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요? 네. 하지만 나는 겸손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그 욕망을 억누르니까 그걸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 내 안에 억압된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불쾌해지는 거예요. 와, 이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이토록 화나게 만들지? 혹시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한 1%라도 있진 않을까? 그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내가 그걸 인정하면 내 세상에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걸까? 와, 그건 진짜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제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니. 그렇죠. 솔직히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신호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감정의 과잉 반응, 그러니까 감정 폭발도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감정 폭발이요?
네. 늘 친절하고 뭐든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이 누가 아주 사소한 부탁 하나 했다고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아, 있죠. 주변 사람들이 다 당황하죠. 맞아요. 왜 저런 일로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근데 그건 그냥 그날따라 피곤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모든 감정 폭발을 다 그림자의 목소리라고 하는 건 좀 아,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모든 짜증이 그림자는 아니죠. 구분하는 방법은 반응의 강도를 보는 거예요. 자극의 크기에 비해 내 감정의 폭발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면 그건 현재 사건 때문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 폭발한 분노는 사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림자의 외침인 셈이죠.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이용당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럴 땐 화를 낸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이 분노가 터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싫다는 말을 삼켰을까 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그림자와의 첫 만남을 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안의 분노나 질투가 사실은 억눌린 목소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그냥 휘둘릴 수는 없잖아요. 이 시끄러운 내면의 목소리랑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싸우지 않고 소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융이 제안한 능동적 상상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걸 일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요? 네. 연애할 때 느끼는 질투를 예로 들어 볼게요. 연인이 다른 약속에 갔을 때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의심에 휩싸이죠. 네, 맞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뭔가 지는 것 같고 상대방에게 들키고 싶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그 감정을 통합하려면 혼자 있을 때 노트에 솔직하게 써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질투라는 감정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요. 일단 객관적으로 보는 거군요. 네. 그런 다음 그 질투하는 나에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 많이 불안하구나. 솔직히 뭐가 제일 걱정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떠오르는 답을 그대로 받아 적는 거죠. 아, 아마 내가 버려질까 봐 두려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은 속마음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질투하는 나를 신문하는 검사가 아니라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를 달래주는 보호자가 되어주는 태도입니다. 글로 쓰는 게 좀 어렵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상상 속 대화도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사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내 마음속 무대에 두 명의 나를 초대하는 겁니다. 한 명은 갑옷을 입고 늘 긴장해 있는 강한 척하는 나. 다른 한 명은 그 갑옷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실은 지치고 울고 싶은 나. 아, 둘을 마주보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강한 내가 먼저 말을 걸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숨기느라 너무 힘들었어. 네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다들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려웠어. 그럼 약한 나도 목소리를 낼 겁니다. 나는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내는 신호야. 나를 계속 무시하면 너는 언젠가 정말로 번아웃 될 거야. 이 대화의 목적은 누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안에 약한 나와 강한 나가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상상해 볼게요. 기분은 좀 나아지겠지만 그래서 내일 아침에 회사에 가서 뭐가 달라지죠? 이 내면의 대화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내면의 정화는 시작일 뿐이고 진정한 통합은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요. 그래서 가장 먼저 추천하는 실천이 바로 작은 노 연습입니다. 작은 노연습? 네, 자료에 나온 직장인 예시가 아주 좋은데요. 늘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 못해서 자기 일을 밤새워 하던 사람이 그림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용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나를 지키고 싶은 욕구를 발견했다고 해보죠. 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 건가요? 갑자기 동료한테 이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그건 통합이 아니라 그림자에 휘둘리는 거죠. 네. 통합은 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제가 오늘까지 꼭 맞춰야 할 일이 있어서요. 혹시 내일 오전에 드리면 괜찮을까요? 훨씬 부드럽네요. 네, 이것은 억눌렸던 분노의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분출하는 대신 나를 지키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힘으로 아주 세련되게 변환시킨 겁니다. 와,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림자의 힘을 현실에서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경쟁심을 혐오하던 사람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사실은 누구보다 이기고 싶으면서도 난 경쟁 같은 거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먼저 그래 나도 인정받고 싶고 이기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인정을 하고. 그 뒤에 그 강력한 경쟁심의 에너지를 남을 깎아내리거나 시기하는 데 쓰는 대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목표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목표를 남을 이기는 것에서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것, 내 잠재력을 끝까지 시험해보는 것으로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심은 더 이상 추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림자를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이죠. 듣다 보니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나 위험은 없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 그림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겁니다. 동일시하지 않는다. 내 안의 분노를 인정했어. 그러니 난 원래 화나면 폭력적인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최악의 합리화입니다. 아, 그건 통합이 아니라 방종이죠. 진정한 통합은 내 안에 이런 파괴적인 충동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내 말과 행동을 더욱 의식적으로 선택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책임의 시작이군요. 맞습니다. 그림자를 아는 것은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의 시작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 혼자 감당하기 벅찬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떠오른다면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내 융 자신도 이 과정이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내면의 어두운 지하실 문을 열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용기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습 같은 게 있을까요? 한 5분 정도만 투자해서요. 아주 좋죠. 거창하게 시작하면 금방 지치니까요. 딱 3가지만 제안해 드릴게요. 네. 첫째, 오늘 가장 거슬렸던 사람 떠올리기. 잠들기 전에 오늘 유독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 한 명을 떠올리고 그의 어떤 점이 싫었는지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3가지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내 안에도 비슷한 구석이 있을지 모르는 것에 별표를 하나 쳐보는 겁니다. 오, 둘째, 오늘의 강렬했던 감정 이름 붙여주기. 분노든 수치심이든 질투든 오늘 가장 강하게 느꼈던 감정 하나를 포착해서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 라는 질문에 한 문장으로 답을 써보는 겁니다. 네. 마지막 셋째, 내일 쓸 경계 문장 하나 준비하기.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라거나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바빠서요.처럼 내일 어딘가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문장 하나를 미리 소리내어 연습해 보는 겁니다. 정말 당장 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와 친구가 되고 내 편으로 만드는 연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연습이 깊어지면 우리는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안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안전한 사람이요? 네. 누가 나를 비난할 때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죠. 그 비난 속에 내 그림자를 성장시킬 만한 진실이 일부 담겨 있다면 조용히 수용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만약 그 비난이 순전히 상대방의 문제를 나에게 떠넘기는 투사에 불과하다면 저건 저 사람의 몫이구나 하고 건강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융이 말한 의식적으로 통합된 사람은 혼란스러운 관계에는 위협적이지만 진실한 관계에는 안전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는 개인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님께서 속한 가족이나 일하는 조직,
심지어는 우리 사회 전체에도 어떤 집단적인 그림자가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구성원 모두가 암묵적으로 외면하고 있지만 분명히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어두운 측면 말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